안녕하세요. 저희 동네가 한동안 정말 뒤집어진, 방송사에서 취직까지 문의온 저희 믿기 힘든 사연을 제보하기 위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어린 나이에 저를 낳으시고 이혼하셔서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엄마는 제가 6살 이후로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고 거의 할머니에게 저를 버리고 간 거나 다름없었지요. 할머니는 교회를 다니셨고 교회 분들이 감사하게도 저를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이 챙겨주셨어요.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계속 집에 누워 계시고 병원도 못 가고 교회도 못 가니 교회 분들이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가 주시고 쫄쫄 굶고 학교도 못 가고 있는 저를 데려다가 씻기고 같이 밥도 먹여주시고 정말 친자식 돌보듯이 그렇게 저와 할머니를 챙겨주셨습니다. 종교 때문에 교회를 간 것보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학교만 가면 엄마 없는 애라고 냄새난다고 왕따시키고 놀리고 힘든데 교회만 가면 다들 날 좋아해주니까 그렇게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저 대학 간 다음에도 꾸준히 그 교회를 나갔습니다. 덕분에 저는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를 그곳에서 치유하며 건강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저희 교회에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남자 3분이었고 한 분은 신학대학교를 다녔던 사람이고 그분을 따라온 친구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교회 규모가 작아서 다니던 사람만 다녔거든요. 새로운 분이 오신다니 목사님과 저희들도 반갑게 환영해주고 어색하지 않게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몇 번 나오고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몇 달간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더라고요. 약간 껄렁하게 생겨서 솔직히 조금 처음에는 첫인상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성실하고 교회에 힘쓸 일 있으면 도와주고 좋은 사람 같았습니다. 같이 교회 다니는 제 친구들이 그 오빠들 중 2명을 좋아하게 되었고 의도치 않게 그 오빠들과 자주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 번도 남자와 사귄 적이 없었고 그렇게 남자들과 오랜 시간 같이 있어본 경험이 없어서 저도 모르게 그분들 중 한 명에게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오빠도 저에게 잘해주고 아프다고 하면 바로 약국 가서 약 사주고 도시락도 사주고 그렇게 저희는 더블 데이트, 3대3 데이트도 하고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결국 그 오빠들과 사귀게 되었고 저도 자연스럽게 제가 좋아하는 오빠와의 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자를 사귀고 데이트도 하고 세상 행복했어요. 결혼까지 생각했을 정도니 얼마나 푹 빠져있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좀 특이한 거는 제가 워터파크 같은 곳도 같이 오빠랑 가고 싶고 갯벌이나 동해안 바닷가도 가고 싶어 했는데 오빠는 짧은 바지 입는 곳 가기 싫다고 무좀도 있고 다리에 흉터 같은 게 있어서 자기는 사람 많은 곳, 다리 드러내야 하는 곳 가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렸을 때 뜨거운 물을 다리에 쏟아서 크게 흉터가 있다. 그래서 여름에도 긴 양말, 긴 바지를 입고 다니는 거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저를 지켜주고 싶다고 우리 결혼할 때까지 지켜주겠다면서 저를 소중히 다루어 주었거든요. 그래서 오빠에 대한 신뢰감이 더 크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거의 1년을 좀 안 되게 사귄 후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부모 없이 자라다시피 한 저에게 가족이란 품이 너무나 그리웠고 빨리 가정을 이루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오빠도 저와 결혼하기를 원하고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미루기도 미안했고요. 저는 모아둔 돈도 없었고 오빠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기에 저희는 혼인신고를 하고 교회에서 목사님 앞에 서약을 한 후 그렇게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하지 않는 대신에 제주도에서 신혼여행을 즐기려고 했어요. 솔직히 너무 기대되고 떨렸습니다. 제주도 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고 그날도 약까지 먹으며 날짜도 다 맞췄고요.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여기서 터졌네요. 첫날 우도에 가서 구경하고 저녁으로 물회를 먹은 뒤 호텔로 들어왔습니다. 오빠와 와인을 먹으며 분위기를 잡았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오빠는 저보고 먼저 샤워실에 가서 씻고 오라고 배려를 해줬고 그렇게 저는 씻고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오빠가 들어갔고요. 샤워를 하고 있던 오빠가 잠깐 샤워실 문을 열며 같이 들어오지 않을래?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부끄럽다고 씻고 나오라고 하며 고개를 푹 숙였죠. 그런데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건 오빠의 발목에 있던 큰 발찌였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이게 무슨 발찌지? 뭐지?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 전자? 그게 맞나? 라는 오만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빠가 샤워하고 있는 동안 저는 어떡하지? 하며 인터넷에 검색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오빠가 나오기 전에 저는 오빠의 가방을 뒤졌고 그곳에서 충전기로 추정되는 큰 물건과 함께 인터넷에서 찾았던 위치 추적 휴대용 단말기? 그 사진과 정말 똑같은 게 있던 겁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잠옷바람 그대로 제 핸드폰과 지갑을 챙긴 채로 바로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트렁크에 있었던 노트북과 제 옷들 전부 두고 그냥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호텔에서 주는 실내에서 신는 그 흰색깔 슬리퍼를 신고 달렸어요. 그냥 정말 뒤도 안 보고 오빠가 따라올까봐 정말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뛰쳐나와 도로에 쌩쌩 달리는 차들을 붙잡으려고 난리를 쳤고 결국 택시를 잡은 뒤 공항으로 가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부들부들 떨며 공항에 도착했고 서울로 가는 가장 빠른 항공권을 예매했지만 5시간 뒤에 출발하는 것만 있었고 저는 공항까지 오빠가 찾아올까봐 울고불고 난리를 치다가 여자 화장실 안쪽에 들어가 벌벌 손을 떨며 친구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친구들과 사귀고 있는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친구들은 깜짝 놀라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당장 서울로 오라고 그리고 신고하라고 지금 이게 무슨 경우냐고 화들짝 놀랬고요. 그렇게 저는 불안에 떨며 한시도 전화통화를 내려놓지 못한 채 겨우 비행기에 탔고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집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친구네 집으로 가 저는 몸을 피했어요. 핸드폰에 정말 수백 통이 넘는 오빠의 부재중이 찍혀 있었고 친구들까지한테 오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서울에 도착해서야 오빠, 아니 그 미친놈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이러려고 우리 교회에 접근한 거냐? 미친 거냐? 너 범죄자인 거 다 안다. 얼마나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으면 발찌까지 차고 있는 거냐? 라고 온갖 욕을 다 했어요. 그 개놈 세리는 오해라고 아니라고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저는 닥치라고 법원에서 고소장 날라갈 거니까 그거나 받고 입 다물고 살라고 하며 욕이란 욕은 다 했지요. 직접 만나서 복수해주고 주먹이라도 날리고 싶었지만 솔직히 범죄자이고 어떤 짓을 할지 몰랐기에 저는 친구 집에 있으며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저히 믿기 힘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놈 새끼를 포함해서 저희 교회에 온 남자 2명, 그니까 제 친구들의 남자친구들, 걔네들도 발찌를 차고 있던 거였습니다. 제 남편을 포함해서 총 2명이 발찌를 차고 있었고 또 1명은 발찌만 안 찼을 뿐이지 범죄 이력이 화려한 그 인터넷 알림이 사이트 들어가서 지역 검색해서 범죄자 나오는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너무 충격받아서 그냥 아무 말도 못했어요. 친구들 중 1명은 충격으로 순간 기절해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혼인 무효소송을 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갔고요. 다행히 저는 교제 중에 남자가 전과를 속였고 저 또한 알아차릴 여지가 전혀 없었기에 혼인 무효 소송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거기서 알게 된 충격적 사실은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발찌를 차고 해외로 신혼여행 간 사람만 집계된 것만 8명이고 발찌를 찬 걸 몰래 숨긴 후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범죄자 3명은 저희 교회에 와서 순진한 사람들 꼬셔서 본인이 욕구를 채우려고 했고 저와 제 친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착하고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넘어간 거였고요. 저는 멍청해서 아무런 대책 없이 혼인신고까지 하고
정말 너무 미련 곰탱이였나 봅니다. 친구들과 다르게 저는 주변에서 조언해주거나 말려줄 만한 부모님이나 어른이 안 계셨으니 이런 사단이 났나 봐요. 정말 한동안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에 휩싸였고 교회 사람들 모두 제 이야기를 들은 후 패닉에 빠진 상태였고요. 본인들이 정체를 들킨 친구 남자친구들은 아예 잠수를 타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저는 남친이 저희 집에 찾아오고 몇 번을 대화 시도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경찰을 부르고 난리를 쳤더니 그 이후부터 포기하고 제 눈앞에 안 나타났고요. 저는 혹시 몰라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내놓고 직장 근처로 이사 갔습니다. 오랫동안 다닌 교회도 아무래도 위험할 것 같아 목사님과 사람들에게 양해를 드리고 안 나가고 있고요.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고 계속 악몽 꾸고 밤에 약 없으면 잠들기도 힘들 정도로 저에게 큰 사건이었네요. 정말 여러분들은 남자친구가 발목 안 보여주려고 하고 긴 바지 긴 양말만 고집하면 한번 의심해보세요. 여러분들 저 같은 일 당하지 마세요. 제발 부디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